절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 시장 2,500선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2,400선에서는 배터리라고 하셨는데 어제 오늘 장 초반까지 해서 배터리주가 상승을 쫙 보여주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장중에 4에서 6%까지 올라가다가 이제는 탄력 둔화되면서 조정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1% 내외 조정받고 있는 금요일장인데요. 오늘 한마디 어떻게 보시겠어요? 유동성과 기업의 가격이 중요해진 구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동성과 기업의 가격의 중요성 강조해 주실 텐데요. 내용들 알아볼게요. 네. 지금 시장은 우리가 먼저 확실히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추세 상승장으로 가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공포의 어떤 이 확산을 키우는 시장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박스권이라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게 썰어서, 지수를 잘게 썰어서 대응을 하느냐, 요거에 그 계좌 승패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2,500대의 상황과 2,400대의 상황, 그다음에 2,300대의 상황, 그리고 2,200대의 상황, 이때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총량이 달라지는 거죠. 2,200대의 반도체의 역할이 있는 거고, 2,300, 2,400대의 배터리의 역할이 있는 거고, 2,500대의 바이오 제약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껴있는 낙폭주들, 뭐 언택트나 게임주나 엔터주나 인공지능이나 자동차나 금융주나 이런 주식들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이제 과매도권, 그동안 금리 공포로 인해서 심하게 빠졌던 이런 가격은 한번 회복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낙폭과대가 해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호재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래량이 붙고. 그러면 2,200에서 주식을 팔라고 했던 사람들이 2,500에서 다시 주식을 사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사야 되는 분위기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그 기업이 갑자기 좋아 보이는 거고, 떨어지면 갑자기 그 기업이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현상을 쫓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랬을 경우에는 3,300, 3,000에서 주식 매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는 반복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반대로 해야 된다. 정반대로 해야 된다. 그 사람들과 우리는 정반대로 해야 된다. 사이클 때 사는 거고, 박스권 상단에 오면 오히려 호재 나올 때마다 좀 회수를 하는 거고. 이후 전략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을 썰어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림을 잠깐 좀 그리면, 이게 나무예요. 여러분. 배터리라는 나무예요. 배터리라는 나무를 가지고 숲을 만들 수 있어요? 숲을 만들려면은 배터리라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오 나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주도 산업들 가운데서 중국 소비주라든지, 언택트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런 숲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소부장 관련된 자그마한 나무들이 있어야 이게 하나의 숲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죠? 튼실을 해야 되잖아요, 나무들이. 그래야지 이 숲에서 공기도 좋을 거고, 거기서 다람쥐도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환경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썩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숲이 온전한 숲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름답진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배터리라는 나무, 바이오 제약이라는 나무, 그 다음에 반도체라는 나무, 철강이라는 나무, 이 나무들이 제 역할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거. 즉, 박스권을 위협하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느냐를 보는 게 지금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고, 박스권을 위협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나는 계속 밴드 하단에만 사고, 상단에서는 나는 뭐 고점 맞출 생각하지 말고 슬슬 좀 비중을 줄여야 되겠지? 이걸 좀 확고하게 가야 된다 이거죠. 네, 이걸 얼마만큼 실천하느냐가 주식 투자에서 저는 승패를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두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뱅크님? 네네. 자, 네. 그러면
이 숲이 좀 꾸며지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심리의 변화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대중과는 반대로 해야 되긴 하지만 또 다른 대중들은 동참을 해줘야 이 시장이 좀 더 또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뭐 외국인 쪽에서 일단 1, 2월에 정말 의미 있게 많이 사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좀 더 잘 버티고 좀 위쪽으로 더 방향을 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그 대응 전략에 있어서 대중과 반대로 하는 전략에 있어서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뭐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어떤 마인드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밴드라는 라인을 어떻게 할래? 라고 보면, 라인을 그으면 되죠. 하단과 상단에 대한 기준을 보면 되죠. 그러면 중심을 2470으로 그는 거예요. 2470. 앞서 1월 달에서 2월 달로 오던 구간은 2320은 꼬리라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실제로 꼬리가 됐고, 그때는 뭐 신용 청산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배터리, 악세도 얼마나 많았는데요. 결국은 싸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펀더멘탈을 환산시켜버리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22년도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과 2023년도 이 밸류를 가지고서 환산시켜버리면 되는데, 그 중심이 2470이에요. 지금 2460이잖아요. 그러니까 2470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살만한 게 많은 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비중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2470이 중심. 하단으로는 얼마 정도가 지금 보이냐면은 한 2390 정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540 정도가 보입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유동성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범위를 좀 더 넓게 열어놓는 거죠. 한 2500대에서 한 2600대까지 여유롭게 열어놓고, 아래쪽으로는 2410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먹을 게 많은 거니까 2390에 가까울수록 할 만한 게 많은 거고, 살만한 게 많은 거고,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 있는 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정리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 따라갈 때, 꼭지에서 또 따라갈 때 우리는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 이제 좀 애매하고 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어떻게 비중 조절하면서 갈 것이냐, 이거를 다 슬라이드 이렇게 쓸듯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나 IT 반도체나 바이오 제약이나 그 다음에 뭐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실전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말씀해주신 섹터군들 가운데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안 해주셨거든요. 자동차 밸류체인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현재? 자동차 대형주 포함. 뭐 이런 관점인데요. 그 현대차나 기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앵커님? 네, 맞습니다. 의미 있는 발표들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뭐 실적도 좋았고 자사주도 처분한다는 소식도 발표했고요. 지금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요. 근데 첫 번째, 거래 대금이 10조에서 12조 정도 붙으면 현대차나 기아차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10조 미만이면 자동차 할 자금으로 배터리 타임을 다시 노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좀 목표치 원해들 좀 저희는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를 살 거면 시장 유동성이 막 10조 이상 뿌려지면 얘도 해도 된다. 근데 8, 9조 내면은 같은 돈이면 주도 산업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차라리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도 못하다. 저는 이런 관점인 거고, 같은 돈이면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이나 동지세미캠을 했던 게 훨씬 더 나은 결과가 있었잖아요. 주도 섹터 안에서 해야 된다 보고 있고, 두 번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동차와 사랑에 빠져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나 기아는 사실상 우리가 실적으로 좀 비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이 기대치를 항상 좀 체험해서 왔었기 때문에. 근데 싸게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싸게 산다라는 거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싸다라는 이 기준을 전기차 시대가 있었을 때 싸게 사는 기준과 아니면 전기차 시대가 개화되지 않았을 때 싸게 사는 기준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기차 시대가 샀었을 때의 싸게 기준이기 때문에 권리금 받고서 살 생각하면 안 되고 마피됐을 때 사야 된다. 분양대금 마이너스 됐을 때. 그래서 현대차를 17만 원을 사게 되면은 위쪽으로 한 19만 원이나 한 20만 원 정도까지 목표치는 볼 수 있지만 2, 3만 원 먹으려고 저는 들어가진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13만 원 붕괴됐었을 때, 다 손들었을 때,
그때 저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 애매한 자리라면 다른 주식 해라가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이 헛나왔네요. 자사주 소각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를 현대차 기아 쪽에서 했는데요. 자사주를 매입만 하면 사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자동차 쪽에서 이런 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김정수 전문가가 보고 있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와 반도체보다도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패닉 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수상으로는 2470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갔을 때는 좀 매력이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2390까지 보인다고 하셨는데 이 선까지 좀 내려갔을 때 가면 갈수록 더 매력이 보일 것이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기관 또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 압박 거세지면서 양대지수 1%까지 하락합니다. 개장 이후 1시간 여기까지고요. 오전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